자, 이제 들깨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들깨 어떻게 생긴지 알겠죠? 들깨는 잎들깨하고 또 무슨 들깨가 있다? 왜? 참깨, 들깨, 땅콩 지난번에 봤고, 콩 봤고, 고구마 봤고, 벼 봤고, 그죠? 이제 채소로 갑니다. 고추 갑니다. 자, 이제 고추 설명합니다. 자, 요게 이제 고추 줄기입니다. 줄기고, 이제 뿌리는 이 아래쪽에 있겠죠, 그죠? 여기 이제 붉은 고추를 일명 이제 한자어로 홍고추를 하고, 그 다음 푸른 고추를 청고추, 이렇게 말하고, 고추 잎도 여러분들 장아찌나 담아 먹어요. 또 그 삶아가지고 살짝, 삶아가 나무무 해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그 고추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럼 뿌리하고 줄기는 뭐 하는데, 지금은 버리지만 옛날에는 이걸 이제 그 소죽 끓이는 소태 고추대를 넣어요. 소죽 주고 나서 같이 넣어가지고, 어릴 때는 우리 이제 이 장갑도 좀 그렇고 아무 이제 추운 데서 아무 데서 놀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손이 쩍쩍 갈라지고 그랬어. 동상 방지 또는 치료용으로 이 고추 줄기대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고추를 보면, 자, 여러분들 고추의 용도에 관해서 간단히 한번 볼까요? 자, 고추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입니까? 여러분들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응? 고추 어디에 써요? 아니, 횟집에 가면은 고추 나와, 안 나와? 고깃집에 가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들깨나 상추처럼 나온다고. 비쌀 때는 한 개 나올까 말까. 그죠? 그것도 작은 것, 뭐 좀 비틀어진 거. 근데 가격이 싸면은 좀 큰 거 나오죠? 그러면 엄청 맵지. 하여튼 고추 종류가 이제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매운맛을 결정하는데, 이게 소위 이제 청양고추라고 있어요. 청양초. 이런 경우에는 엄청 매워. 그 여러분들 그 라면 중에 무슨 라면 있죠, 그죠? 매운 라면 있잖아. 몰라? 대화 좀 하자. 매운 라면 무슨 라면 있잖아. 그래. 신라면 있잖아. 매울 신자 쓰는 거 흑토에 이렇게 된 거 있잖아. 그게 매울 신자거든. 맵단 얘기예요. 그게 대박을 치잖아. 그게 최고 많이 팔리잖아. 그죠? 네, 하여튼 그렇게 고추가 되게 매운 것도 있고 또 맵지 않은 고추도 있어요. 그 캡사이신 성분이 적은 거지. 그걸 누가 만드느냐? 육종하는 사람이 만들어. 그 여러분들이 만들 거야. 아니, 나는 그거 말고 좀 비스무리 약간 흉내만 내는 약간만 매운 그런 고추도 만들고, 맛이 좋은 고추도 만들고 향이 좋은 거 만든다. 그래서 만나향 고추도 있고 고추 품종이 다양하게 있어요. 꽈리 이처럼 틀린 꽈리 고추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품종은 그렇게 다양하다. 근데 우리가 소비 패턴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고추를 먹을 때는 가장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사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뭐다? 그냥 밭에서 따서 먹으면 회 먹을 때나 육고기 먹을 때나 아니면 밥 비벼 먹는데 비빔밥 했을 때 이렇게 된장에 찍어 먹거나 하는 가장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풋고추일 때 얘기고, 요 홍고추 붉게 되었을 때는 주로 뭘 한다? 붉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좋아해. 붉었을 때 된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요걸 완전히 익게 해서 붉게 해서 말리는 거예요. 건조를 시켜서. 그 건조시키면 이제 건조시키는데 태양 열에 의해서, 태양 빛에 의해서 말리는 것을 뭐라 한다? 우리가 태양초, 고추장 뭐 사잖아. 고추장, 태양초. 태양에서 이제 말리는 거. 근데 요즘은 건조기가, 고추 건조기가 따로 나와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다 농산업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몇 도시에서 몇 분간 어떤 방식으로 말리니까 붉은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는 더 붉게 멋있게 되더라는 그런 것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조기에 관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게 홍고추를 만들어서 하면은 여러분들 양념 만들 때 있죠. 양념. 간장하고 그 전 있잖아. 부추전, 뭐 무슨 전 있잖아. 그죠? 감자전, 부추전, 전 같은 거 만들었을 때 전 하면은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부추전하고 감자전 이런 게 주로 많죠. 그죠? 파전도, 파전 많죠. 비 오는 날은 파전 뭐 이래서 하는데, 어쨌든 전은 이제 그렇게 쓰이네요. 전 찍어 먹을 때 고추를 이렇게 사각사각 이렇게 짧게 잘라가지고 이 풋고추하고 홍고추하고 하면은 이렇게 양념장이, 거기다가 이제 어니언이 뭐죠? 아니온 영어로 발음하면 양파 있잖아. 양파 잘게 썰고, 그 여러분들 오뎅, 우리말로 뭐죠? 오뎅이? 어묵이죠? 어묵 하는데 가면은 딱 그대로 해놨잖아. 간장에다가 고추 썰어 넣고 양파 썰어 넣고 해놨잖아. 그죠? 그게 최고로 맛있는 조합이거든, 사실은. 식감도 땡기고. 그걸 할 때 이게 이제 고추들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공 없이 쉽게 접근하는 분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홍고추를 했다. 붉은 고추를 했을 때는 건조를 일단 시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분실을 하죠. 소위 고추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고추 가루를 만드는데 이제 약간 터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뭐라 한다? 일반적으로 김치 담을 때 하는 것은 약간 사이즈가 3에서 4mm 정도로 좀 크게 터프하게 밀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추장 있죠. 고추장도 이것과 담아. 이거 붉은 고추가 하는 거죠. 근데 고추장으로 하는 것은 아주 파인하게, 밀가루처럼은 아니더라도 거의 한 1, 2mm 정도로 아주 파인하게 갈아야 돼. 그러면 그 가공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배적인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 고추는 원래는 원산지로 따지면은 저기 멕시코 열대 지방이 원산지다. 그렇게 이제 책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건 그거는 없어. 전부 뭐다? 청양고추가 중심이 돼서 나와요. 그럼 청양하면은 저기 충남의 청양 있잖아. 지방. 그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근데 청양고추를 가장 많이 한 데는 밀양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지명 이 유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또 찾아보면 되고, 그 청양고추는 매운 고추를 말한다. 그래서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것이 라면 지금 만드는데, 신라면 특히 거기에 많이 들어가고, 다른 라면에도 일부 이제 믹스 비율로 안 매운 거하고 매운 거 혼합해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김치 재료로 많이 쓰죠. 라면하고 김치로 많이 쓰는데, 지금 우리나라 김치 작업률이 내가 알기로 20%인가 이렇게 밖에 안 돼요. 가정용에서 먹는 거 말고는 거의 다 수입을 해.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지금 중국하고 또 뭐 베트남하고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수입이 한 7, 80% 정도 되는 것이 김치인데, 거기에 주 원료가 이 홍고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추는 재배법은 재배학 시간에 뭐 다 할 수 없어서 이제 중간중간에 하나씩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뭐냐 하면, 자, 이제 기비를 뿌리죠. Starting fertilizer. 그러니까 이식 또는 심기 전에 비료를 전면 고르게 뿌립니다. 뿌리고 이제 전기 로타리를 하거나 일반 로타리를 하거나 전기가리를 하거나 해서 이렇게 믹스웰 하는 거 혼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항을 만드는 거죠. 그죠? 두둑하고 고랑을 만들어서 이제 심기 좋게끔 비닐 피복을 주로 하는 거죠. 비닐 피복 목적은 아까 얘기했고, 검정색을 해야 잡초 발생이 적다. 그 다음에 이제 심는 거는
제식 간격이죠. 그죠? 제식 간격은 통상적으로 그 1m 또는 1m 20 정도 주간입니다. 줄 간격하고 포기 간격은 30cm 정도씩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그 가장 이제 우리가 재배하기 좋은 것은 육묘이식이다. 근데 고추에서 돈 벌 수 있는 법이 뭐냐 하면 간단히 여러분들 하나 내가 얘기할게요. 자, 노지 고추는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없다 합니다. 없다. 왜냐하면 노지 고추를 하면은 가격도 싸고 우리가 땅을 매입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 따지면 경영자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좁은 장소에서 소위 인텐시브하게 집약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시설 재배밖에 없다. 왜? 봄, 여름, 가을에는 고추가 많이 나와요. 봄에는 좀 그렇지만 여름, 가을에는 노지 고추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겨울에 시설 재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일 수가 있다. 단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많은 농가에서 올해 만약에 고추 가격이 비싸다 하면은 폭발적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나. 그럼 내년에는 어때요? 소위 폭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합원들이라든지 잘 조절을 잘 해야 돼. 그래서 품목도 다양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설 투자가 적게 되는 방면에서, 그러니까 남부지방이 중북부지방보다는 훨씬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들겠지. 그죠? 그 다음에 토양 특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재배를 하면은 8m 폭에 100m 정도 하면은 이제 10kg 기준으로 풋고추를 따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확을 하냐면, 보통 이제 800박스에서 1000박스 정도 땁니다. 그 많이 하는 경우 1000박스 딴다면 몇 킬로예요? 10kg짜리 1000박스면 10톤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10,000kg니까 10톤이죠. 10톤인데 이게 이제 비배 관리 잘하고 연작장애 없도록 하고 잘 이제 살균, 살충만 제대로 잘 하면은 맥시멈 1,500박스까지 딸 수 있어요. 그럼 15톤이죠. 그럼 50%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량상으로 보면. 그러면은 한 박스에 10만 원 하면 1억 5천이죠. 그죠? 일반적인 거는 1억이고, 그러면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이제 뭐 연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이제 얘기돼야 되지만, 일단 크게 보면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3만 원밖에 안 해. 그럼 얼마예요? 그럼 3천만 원이야. 그 연료비가 3천만 원 기본 들어요. 그럼 이거는 경영이 헛된 거예요. 그런 농사를 짓다가는 뭐 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마트한 경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잘 따져보고 정말로 전문화된 데서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살균, 살충 제대로 안 하고 염류 집접된 거 제거도 안 하고 그냥 막 매년 그대로 하는 분들이 거의 80%, 90%예요. 그리고 또 태풍 한번 지나가면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뭐 침수되고 뭐라 그러지? 그 비닐이 완전히 전파된다 그러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잘 생각해 봤을 때는 입지적인 조건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남부지방이 유리하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피해라 하는 것들이 먼저 고려돼야 될 대상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약에 전문적으로 고추 농사를 짓겠다 하면은, 지금 밀양하고 몇 군데 정부에서 스마트팜 밸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청년 창업농들은 아주 거의 뭐 공짜로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이제 조관, 주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밑에서 요렇게 이제 한 줄기에서 올라오면 거의 V자형으로 이렇게 길러내야 됩니다. V자형. 일자로 계속 이렇게 키우면은 가지가 옆으로 치는데 가지가 별로
못 나와. 가지가 많이 나야 그 열매가 많이 달리거든. 그러면 이렇게 Y장이나 V자형으로 해서 여기 또 가지 내고 2차 가지, 3차 가지 이렇게 내어서 거기서 이렇게 열매가 많이 달리도록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그 여러분들 그 특수목 있죠? 조경할 때 분재 여러분들 알죠? 분재 같은 거 할 때 아주 비싸게 팔리는 거, 그 한 포기에 뭐 1억 하는 거, 2억 하는 것도 있죠, 그죠? 그런 거는 어떻게 만들어요? 아주 모양을 멋있게 인위적으로 막 만들어내잖아, 그죠? 그 이거는 모양은 멋있긴 할 필요는 없어. 핵심은 뭐냐? 빛이 제대로 잘 바뀌게끔 공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 공간에 잎이 또는 가지가 위치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아까 1008m, 100m에 1500박스는 딸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잘하면 200박스까지, 2000박스도 땁니다. 그게 이제 능력이고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뭐 심어놓은 대로 자라는 대로 쏴가고 있다가는 500박스도 못 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 간의 능력 차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경영을 해야 된다. 고추를 하든 뭘 하든 그러하다는 겁니다. 자, 요것은 이제 채소작물의 대표적이고 양념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다 얘기했고요. 이게 고추, 잠깐. 자, 여기 보면 이 눕혀놓은 거 있죠? 여기 이제 모종이에요. 모종은 이제 육묘 상자 아까 봤죠, 그죠? 상자에 이렇게 하나씩 키운 거예요. 키워서 옮겨 심는데, 요게 뿌리잖아요, 뿌리. 요 뿌리가 하얗게 메뚜기 형성돼야 돼. 이게 우리 학생들 실습하다 보면 이렇게 빼다 보면 잘못 빼가지고 뿌리만 잘려가지고 쭉 빼는 경우가 있어. 그럼 심어놓으면 거의 90%다 죽어. 그럼 요 메뚜가 흙채로 같이 올라와야 돼. 그러면 요 상자에서 어떻게 뽑아내는가? 그 물을 조금 주고 뽑아낼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할 것이냐? 그대로 해야 돼. 그러면 공간이 좀 생기거든. 딱 누르면 잘 올라와. 그리고 옮겨 심기 전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육묘 상자에 있는 것은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란 거야. 그 햇빛을 강하게 안 받아봤어. 그죠? 매일 물 줘.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드럽고 연약하게 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옮겨 심기 전에 소위 굳히기, 하드닝을 시켜야 돼. 그 여러분들도 취업하려고 하면 우리 교수님들이 어떻게 해요? 하드 트레이닝 시키죠. 아주 힘들게 막 호되게 가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프레젠테이션 발표도 100번, 200번 하잖아. 그 일렉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 속에서 하고. 그렇듯이 요걸 바깥에 햇빛이 좀 아주 강한 데에 내놓는 거라. 한 2, 3일 정도. 그러면 얘가 단단해져. 햇빛이 강하더라도 뿌리가 제대로 내리고 이 잎이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햇빛이 좀 강한데 옮겨 심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거의가. 그렇지 않고 이 연약한 걸 그냥 햇빛이 강한데 집어내 놓으면 다 죽어버려요. 그 인생하고 똑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갈 때도 그 정말 어려운 사회에 나가기 전에는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어봐야 돼.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묘죠, 그죠? 기를 기를 육자, 묘할 때 묘입니다, 그죠? 육묘한 것을 요렇게 옮겨 심는다. 요것을 이식 또는 정식으로 옮겨 심는다 해서 정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말로 하면 아주 심기, 이런 말이죠. 요 비닐은 검정색, 비닐 쓰죠. 그 이유는 알죠, 그죠? 잡초 방제가 가장 큰 목적이다, 그죠? 자, 여기서 조금 돈 버는 방법에 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1학년이긴 해도 지금 3학년도 있고 합니다. 자, 뭐냐면 이게 제식 본수가 많으면은 초기에는 수량은 많으나 후반기로 갈수록 키가 크고 가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병도 많이 걸리고 문제가 있다 했죠, 그죠?
방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소위 밀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추 가격을 봤을 때 잘 여러분들 판단해야 돼요. 자, 12월, 1월, 2월, 3월까지 가격이 거의 15만 원 정도 유지를 해요. 그러면 4월, 5월, 6월 갈수록 5만 원, 3만 원까지 떨어져. 그럼 핵심은 뭐예요? 겨울에 아주 추울 때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야 경제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까 경제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밀식 재배를 할 거예요? 아니면 소식 재배, 넓게 심어서 넓게 많이 키우고 넓게 많이 딸 거예요? 경영의 합리화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밀식을 가야 되겠죠. 그래야 초반에 수확이 많잖아. 비쌀 때. 자, 이해가 안 되면 주목. 9월 달에 이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로타리를 치고 했죠. 비료주고 다 했죠. 그죠? 그 다음 비닐 덮고 육묘 이식을 했다. 정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제부터 고추를 따냐면 12월, 11월 달에도 몇 개 달리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거를 해줘야 돼. 그건 딱 그냥 솎아줘야 돼. 그걸 키우다가는 나중에 못 커. 왜냐하면 이 식물체를 많이 키운 데서 폭발적으로 달아야지 요만한 걸, 작은 걸 고추를 5개, 10개 달아가지고 그거 따고 나면은 이게 키도 안 커. 가지도 적게 쳐. 이해되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영양 생장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때부터 이제 따기 시작한다, 수확이 시작된다면 이 무한 신육형으로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할 때는 1m 조관에 줄간격에 포기간격 30cm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아니다. 그래 안 하고 1m 여기 두둑이 요렇게 한 80cm 되겠죠? 60에서 80 되면 여기다 그냥 두 포기를 심겠다. 지그재그로 이렇게 심겠다. 그럼 30cm를 우측에도 심고 그 사이에 한 줄 더 심겠다 하면은 초반 수확이 왜냐 공간이 많으니까 어리니까 그죠? 처음에는 키가 이 정도밖에 안 돼. 12월에는 내년 3월 4월 가면 키가 이만해요. 그때는 무성해져. 그러면 여러분들 뭘 택할 거냐? 두둑에 두 줄을 심을 거냐, 한 줄을 심을 거냐, 아니면 포기 간격을 소위 주관을 30cm로 하던 것을 25cm 또는 20cm로 해서 본수를 늘릴 거냐. 이게 이제 전략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방법은 한 3월달까지 폭발적으로 많이 따기, 수확하기 위해서는 밀식재배로 가는, 맞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좀 귀찮지, 힘들고. 왜냐하면 잘라서 드러내야 되니까. 아니면 뽑아서 드러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내가 토지 면적이 적고, 소위 집약적으로 인텐시브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뭐 한다? 경영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잘 스마트하게 따져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공 쪽으로도 손을 조금 대야 되겠죠? 요거 보면 건고추 이제 말리는 거예요. 요거 이제 고춧가루 만드는 여기에서 고추 말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건조기라 그러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문을 열면 이게 홍고추가 이렇게 있죠, 그죠? 요거 이제 다단식이라 그래요. 1단, 2단, 3단, 4단 쭉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잘 보시면 꼬투리가 있나요, 없나요? 꼬투리가 다 없죠? 아니, 고춧가루하고 고추장 만들 건데 고춧가루, 줄기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면 요것도 기계적으로 딱 떨어지게끔 한 번씩 쫙 기계가 지나가면 딸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엄청나게 스마트한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거의 손으로 다 따. 그러니까 임금이 많이 들지. 하여튼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틈새 시장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
65도씨로 6시간, 55도씨로 나머지 시간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요렇게 이제 완전 태양초처럼 말라가 있다. 됐죠? 자, 이제 고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할까? 자. 자, 이게 지금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가고 있죠, 그죠? 그럼 요걸 뭐라 그러죠? 이걸 무슨 상자라 그러죠? 육묘, 모를 기르는 상자니까 육묘 상자라는 거예요. 요거 몇 공이에요? 둘, 넷, 다섯 개죠. 둘, 넷, 여섯, 여덟, 10개죠. 그럼 몇 공? 50공이라 그래요. 요게 홀이, 구멍이 50개란 얘기예요, 요게. 그럼 50포기를 심을 수 있다, 이 얘기죠, 그죠? 육묘 상자에. 그럼 밑에 요 아래에 들어있는 거는 뭐예요? 흙이죠, 그죠? 흙인데 일반 흙이 아니에요. 육묘를, 모를 기르기 위한 상토예요. 상토. 상토 개념 알아야 됩니다. 이 코코피트라든지 여러 가지 믹스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고추 씨앗을 이렇게 뿌리는 거지. 싹을 틔워서 뿌리기도 하고 그냥 마른 걸 뿌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서 덮어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수분이 다 말라버려. 그래서 여기에 가면서 고추 종자를 파종을 하면서 여기 파종이 되죠, 그죠? 요렇게 복토를 해서 요 과정이 가는데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파종해서 발화하는 데는 25도씨, 30도에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얘기고, 이 종자는 요 기계가 있어요. 자, 잠깐. 자, 이건 뭐 하느냐 하면 일반 우리가 맛이 좋고 수량이 많고 우리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고추는 대체적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약합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약해요. 그러니까 특히 토양에 양분이 부족하거나 또는 과하거나 아니면 병원균이 있거나 할 때는 아주 약해, 죽어. 그런데 말입니다. 고추하고 비슷한 애가 있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박이라는 애 들어봤네요. 박, 수박, 박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뿌리는 아주 스트롱한 애, 환경이 아주 뭐 소위 저해저항성, 환경이 아주 나쁜 척박한 조건, 악조건에서도 잘 자라는 그러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심어놓고 위에는 뭐 한다? 우리가 원하는 맛도 좋고 양도 개수도 많이 달리는 품질이 좋은 그 고추를 이렇게 생산하도록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것을 대목이라는 거예요. 대목. 위에 있는 것을 접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대목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했다. 요렇게 자르는 거예요. 자르고 요렇게 위에 부분을 이렇게 감싸매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에는 비닐로 이렇게 맸지만 지금은 로봇이 크리버로 딱 찍어가지고 작업을 다 해요. 그래서 소위 육묘장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 그게 얼마 하느냐면 만드는데 한 10억 정도 들어요. 뭐 제대로 크게 한다면 로봇화 과정까지 하면. 그래서 육묘장에서 이렇게 대목, 밑에 있는 걸 대목이라 하고 위에 있는 것을 접수라 그래요. 요것을 붙인다 해서 접붙인다 이러니까 접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접목 됐죠? 접목해서 키우는 거예요. 키워서 이제 키가 한 30cm 정도 되면은 정식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옮겨 심고 해서 이제 키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요래 이제 크립으로 끼워 넣죠, 그죠? 예. 그 활착이란 말 알죠? 옮겨 심고 나서 뿌리가 토양에 딱 내리는 그 기간을 그것을 활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다단식으로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물도 주고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우는 거예요. 예, 요러 넣고 이제 예, 접목 했을 때는 수분 증발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접목한 이후에는 이제 위에는 물 주지 말고 뿌리 쪽만 물 주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지금 로봇으로까지 가 있기 때문에 더 뭐 얘기는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많이 다뤄야 될 마늘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마늘은 어디서 접할 수 있나요? 식품에서? 응? 그 마늘 장아찌에서 주로 하지. 그리고 횟집하고 또 고기, 육고기집에서도 마늘 먹잖아. 그죠? 그게 마늘이잖아. 그죠? 그 마늘 지금 심는 시즌이에요. 지금 추석 딱 지나고 요때 마늘 심는 시기라. 그럼 시골에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니 부모님 농사 지으시면은 주말에 마늘 심으러 가보는 거야. 실습하러.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심는다 알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비료하고 그 다음에 쟁기나 로타리 경운을 하고 멀칭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복토하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마늘은 통상적으로 텃밭 할 때 거의 재배한 곳에 계속 재배를 해. 한 곳에 계속 재배한다. 그걸 뭐라 한다? 연작. 연작을 하게 돼요. 그 연작 장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주로 병이 많이 해요. 충도 그렇고. 특히 이제 균역병이라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병들이 있어요. 충도 있고. 그런 것은 이제 살충제, 살균제를 살포를 해야 됩니다. 토양 처리제로. 뭐 하기 전에? 비닐 덮기 전에. 그렇게 해야 이게 충이고 균이고 번성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 안 하면 나중에 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 하다. 요게 마늘인데 잘 보시면 요 마늘은 아래쪽에 종구라 그래요. 백합처럼 뿌리 아래쪽에 요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동그랗게 되어 있지만 요게 요렇게 생겼지만 요렇게 분리해 보면 뭐 6쪽에서 10쪽까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요렇게 심는 거죠. 예. 그러면 요게 하나의 완성체가 되죠. 그러면 마늘 한 개 심으면 몇 배 증식 됩니까? 최소 6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벼는 하나 심어도 몇 배 정도 증가합니까? 기본이 1000배죠. 그죠? 비교가 안 됩니다. 수수나, 그 다음 기장, 초 이런 건 더 하지만. 어쨌든, 자,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요 뿌리만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늘 또 뭘 먹는다? 마늘 싹을 먹기도 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 쫑대라고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꽃이 피고 열매 맺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쫑대를 여러분들 길쭉하게 생겼어요. 이걸 딱 잘라서 시장에 가면 판매도 많이 합니다. 마트 가보시면 많이 있어요. 이걸 씻어가지고 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잘라서 살짝 볶아서 조림으로 먹기도 하고. 그럼 여기 버릴 게 없어요. 요게 이제 마늘이에요. 그래서 마늘은 지금 여기 비닐이 백색 필름이잖아요. 그죠? 백색 필름. 왜 백색 필름을 썼을까요? 왜? 흑색 안 쓰고 왜 백색 썼을까? 잡초가 언제 가장 많이 난다고 했죠? 잡초는 봄, 여름 많이 나잖아. 그건 뭐 마늘 언제 심는다 했어요? 지금 심죠? 지금 심으니까 지금 잡초가 많이 나요, 안 나요? 적게 나죠?
굳이 검정색 필름을 크게 쓸 필요는 없다. 단 백색을 해놓으면 내년 봄에는 또 잡초가 많이 나. 그럼 잡초 방지에 위해서는 무조건 흑색 필름이 가장 좋아요. 그 다음 청색 필름. 그러면 지금은 왜 이렇게 백색을 쓰느냐 하면은, 백색 쓰는 거는 사실 이 종구, 뿌리를 튼튼하게 해서, 뿌리가 이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 백색은 빛 투과가 잘 되기 때문에 지온, 땅의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구 키우는 거, 마늘 뿌리를 키우는 데는 아주 좋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도 그렇다 이 말. 원칙적으로는 검정색이 좋다. 그런데 요즘처럼 기후가 정말로 이 예상하기 힘든 조건으로 움직이면, 그러니까 추석인데도 32도, 35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거 뭐 안 되는 거예요. 태풍 안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지금 오늘 34도, 5도 올라가 버리면 이번 주에 거의 마늘 다 심거든요. 어떻게 된다? 마늘 심으면 전부 다 떠버립니다. 그걸 비 한 번 와버린다. 떴는데. 그럼 뭐 병충, 뭐 발생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마늘 다 가버립니다.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늘은 조금 시원할 때 심는 게 맞대. 안 되면은 10월 달에 심어도 돼. 10월 초에 나무지방. 그래서 굳이 지나치게 종구를 많이 키우려고 하지 말고, 요건 비료하고도 또 관계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마늘은 이해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늘은 여러분들 마늘종하고 또 마늘 우리가 인경 부분을 먹는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요즘은 풋마늘이라고 하나, 새싹마늘이라고 하나, 하여튼 줄기, 잎을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가식 부위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그 연작했을 때 문제가 나타나니까 연작을 가능하면 안 하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 바이러스 방제도 요거 균이 감염 안 된 거, 종구도 요거 종구라 그럽니다만 소독도 해야 되는 거죠. 뭐 응애부터 이런 마늘 있죠, 그죠? 이런 마늘은 심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질문 건의사항 받도록 합니다.